안녕하세요. 윤희서점입니다. 오늘 읽을 책은 너는 나의 시절이다 입니다. 정지우 지음, 포르체 출판사에서 파는 책입니다. 저마다의 시절들을 사랑하기. 달빛을 쫓아가듯이 밤을 사랑하는 시절이 있다. 깔깔대며 춤을 추고 외로운 마음에 흠뻑 취하고 지금 듣고 있는 음악이 세상에 남은 유일한 세계가 되는 시절이 있다. 눈앞에 있는 사람을 남김없이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찾고 그렇게 국경을 넘고 잠을 잊고 달려가는 나날이 있다. 저마다의 시절에는 그때만의 마음이라는 게 있어서 나름대로 행복이 존재하기도 하지만 어느 시절에는 유난히 누군가를 간절히 지켜주고 싶고 반대로 어느 시절에는 누군가에게 뼛속 깊이 보호받고 싶은 마음이 들어찬다. 만약 그런 마음들이 지금도 남아있다면 그 시절은 혹은 이 시절은 그만큼 한 줌 놓치기 아까운 나날들일 것이다. 삶은 한편으로는 평등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불평등해서 특별히 더 아름다운 나날이 있다. 유난히 더 아까운 마음, 아쉬운 마음이 드는 시절이 있다. 그런 시절 중 하나에는 외로움으로 가득 차고 그래서 밤과 음악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홀로 있음이 무한한 예감으로 채워지는 때도 들어갈 것이다. 나를 간신히 사랑하면서 그 누군가를 삶을 믿고자 애쓰는 시절의 아름다움이라는 게 있다. 인생에서 그런 시절이 지나가고 나면 다소 안정적으로 행복을 일구어 나가는 때가 오기도 하는 듯하다. 아주 간절하고 폭발할 것 같은 마음과 외로움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러면서도 세상으로부터 오는 어떤 예감을 믿고 따르던 마음이 지나가면 밭을 일구듯이 밤보다는 낮을 사랑하고 함께 단단한 땅을 고르고 만들어 나가는 것이 행복을 일구어 나가는 시절도 있다. 아주 간절하고 폭발할 것 같은 마음과 외로움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러면서도 세상으로부터 오는 어떤 예감을 믿고 따르던 마음이 지나가면 밭을 일구듯이 밤보다는 낮을 사랑하고 함께 단단한 땅을 고르고 만들어 나가듯이 행복을 일구어 나가는 시절도 있다. 아마도 지금의 나는 낮의 시절에 있는 듯하고 종종 밤의 시절을 그리워한다. 그러나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 시절의 마음이라는 걸 기억할 수는 있어도 삶의 영역이 달라졌다는 걸 느끼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이건 참 이상한 일인데 내가 그 시절의 마음을 기억하고 그 마음으로 오늘 밤을 가득 채우면 다시 그때의 밤이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그렇지가 않다. 설령 그렇게 믿는다 하더라도 그 시절이라는 것은 하룻밤의 꿈처럼 금방 떠나가는 일이 된다. 아마 삶이란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이다. 이곳에서 저곳으로 넘어가는 방식으로 말이다. 그렇게 삶이란 그리워할 만한 마음들을 부지런히 쌓아가면서 채워가고 또 건너가는 일이 아닐까 싶다. 그저 어느 시절에나 있기 마련인 그 시절 나름의 아름다움 같은 것들을 간신히 걸어 모아지고
한쪽 호주머니에 가득 놓고서 과감하게 또 다음의 시절로 건너가는 일들이 인생 내내 이어지는 게 아닐까 싶다. 살아가는 모든 나날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어떤 그리움이 된다. 그리고 아마 그런 그리움을 간직할 수 있는 삶이라면 좋은 삶이야 라는 생각이 든다. 자기의 삶에 그리워할 만한 구석을 남겨두고 그리워할 수 있다는 것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 어떤 마음의 여지들이 삶 속에 남아있다는 증거 같은 게 되지 않나 싶다. 그렇게 어느 시절의 달빛과 춤과 음악과 어느 오후의 눈밭과 웃음과 노동과 어느 사람들을 양쪽 호주머니에 가득 담고서 어느 시절들과는 작별을 고하고 다시 어느 시절들을 맞이하며 삶을 이어가게 되는 것이다. 힘을 낸다는 것. 어른이 된다면 마냥 더 자유로울 것이라고만 생각하던 때가 있었다. 그때의 자유로움이란 아무래도 삶의 주체적으로 이끌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지니게 된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가면 갈수록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간다기보다는 오히려 더 구속되는 느낌이 들 때가 있다. 가령 휴가가 끝났을 때 대학생이었다면 며칠은 자유롭게 여행의 기운을 느끼며 글도 쓰고 쉬엄쉬엄 나의 현실로 돌아갔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어른이 되어버리고 나면 여행을 다녀왔다고 해서 세상이 마냥 기다려주지 않는다. 쉴 틈 없이 직장으로 복귀해야 한다. 또 하루라도 아이를 돌보지 않을 수는 없다. 삶을 끌고 나가기보다는 끌려가는 순간들이 많아진다. 여행이니 데이트니 글쓰기니 돈벌이니 하는 것들을 비교적 자유롭게 선택하던 시절도 있었다. 그러나 어떤 시절이 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자유로움의 영역은 지극히 작아지고 만다. 그때의 자유란 오늘 어떤 샴푸로 머리를 감을까? 집에 돌아가는 길에 차 안에서 무슨 음악을 들을까? 저녁 메뉴는 무엇을 선택할까 정도가 된다. 물론 그보다는 여유로운 때도 있지만 그러한 여유조차 없을 때도 있다. 삶이란 상시적인 의무와 다르지 않고 포기할 수 없으므로 이루어진 어떤 집합물이 아닌가 싶다. 살아가면서 힘을 내야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그런 작은 순간들에 관한 말일 것이다. 힘을 내서 엄청난 성공을 이루어야 한다는 게 아니다. 어제 휴가에서 돌아왔지만 오늘 아침에는 또 일찍 일어나 옷을 갖추어 입고 나서는 것이 힘을 내는 일이다. 비가 오고 축 처지는 날에 하루 종일 아무 생각 없이 누워서 영화나 보고 싶지만 일어나 아이의 밥을 먹이고 아이의 몸을 씻길 힘을 내야 한다. 모든 걸 포기해버리고 그저 주저앉아 울고 싶을 때도 잠시 눈물을 훔친 다음에는 내일을 준비해야만 한다. 힘을 내지 않을 도리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힘이라는 것은 내다보면 나는 것 같다. 어떻게 그런 날들을 이끌고 가거나 싶다가도 또 일어나 문 밖을 나서고 바깥 공기를 마시면 힘이 난다.
온몸에 힘이 없어 아이를 어떻게 씻기나 싶다가도 아이랑 같이 욕실에 들어가면 어디서 힘이 생긴다. 그런 힘을 기대하면서 이 다음 순간에 힘이 날 것을 미리 알고 마음으로 믿으며 살아가는 게 아닐까 싶다. 그렇게 다음 순간들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게 아마 어른이 되는 일이고 힘을 내는 일일 것이다.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 그것을 알기 때문에 나아가는 것, 책임지는 것, 살아가는 것 말이다. 내게 힘을 주는 것들을 생각해 본다.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 때 좋은 음악을 한 곡 틀면 몸을 일으킬 수 있다. 몽롱한 기분에 잠겨들 때 맛있는 커피 한 잔을 마시면 정신이 든다. 내일을 생각해야 할 때 그곳에 있을 나를 반겨주는 사람과 웃음 같은 것을 생각하면 내일로 나아갈 수 있다. 무수한 작은 것들이 삶을 이끌어준다. 그 모든 것들에 비친 채로 살아가는 것이다. 아무래도 매일같이 힘을 낼 필요가 있다. 힘내라는 말, 노력하라는 말, 열심히 하라는 말 같은 것에 질리다 못해 저주를 퍼붓는 세상이라지만 아무래도 나는 이 순간에도 힘을 내야 한다. 적어도 내가 살게 된 삶에서는 그런 말들이 권태나 저주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삶을 사랑하는 사람이기를. 나 자신이 얼마나 삶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만큼은 잊지 않고 싶다. 어쩌면 그것은 잊지 않는 게 아니라 잃지 않아야 할 문제일지도 모른다. 내가 얼마나 삶을 똑똑하게 잘 살아냈는지, 다른 누구보다 멋진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 남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내가 그 누구만큼이나 이 삶을 사랑했다는 사실은 어째서인지 놓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곤 한다. 모든 나날들에 어쩌면 가장 우울하고 누추하고 힘겨웠던 나날들 속에서도 나는 이 삶을 사랑하고자 애쓴 사람으로 스스로를 기억하고 싶다. 내가 하루를 낭비하는 일을 얼마나 싫어했는지, 해가 높이 뜬 어느 푸르른 날이 지나가는 것을 얼마나 아쉬워했는지, 머물러 있는 한 줌의 오늘이 얼마나 가치 있어야 한다고 믿었는지, 그리하여 내가 속한 시간들을 얼마나 사랑할 만한 것으로 채우고자 마음에 다했는지만큼은 나 스스로 기억하는 사람이고 싶다. 어느 하루가 아쉬워 아주 멀리까지 걸었던 날들에 대하여, 또 오늘 하루 무엇을 하는 것이 가장 나의 삶에 죄를 짓지 않는 일인가 고민하며 종이 글을 썼던 어느 날들에 대하여, 나의 시간을 채우게 될 영화 한 편이나 책 한 권을 얼마나 세심하게 골랐는지에 대하여, 오직 나만 알고 있는 어느 자긍심 같은 것만은 지켜내고 싶다. 아이가 처음 나를 보고 웃고 나를 부르고 나를 향해 달려올 때, 그 순간을 기억하고자 눈을 부릅뜨고 그 공간 전체를 얼마나 유심하게 들여다보고자 했는지, 그리고 그 나날들을 잃고 싶지 않아
얼마나 거듭하여 되짚어보곤 했는지. 또한 그것은 내가 모든 순간에 생생하게 살아있고자 얼마나 간절히 애쓴 일이었는지를 기억하고 싶다. 어느 순간 귓가에 들려오던 음악을 붙잡아 그 선율이 주던 모든 것을 사랑하고자 했던 날들. 아내를 만나 함께 보내는 시간을 그 무엇보다도 부드러운 것으로 만들고 싶어 노력하던 시간들. 아주 어릴 적부터 여동생이 있고 강아지가 있던 공간을 세심하게 꾸미고 다듬어 평화롭고도 안심할 수 있는 다정함이 깃들기 바랐던 어느 순간들. 내가 늘 만들고 지켜내고 싶어 했다는 사실도 항상 잊고 싶지 않다. 세상에는 아마도 나보다 더 잘난 사람들도 많은 듯하고, 나보다 현명하고 똑똑하게 현실을 헤쳐나가고 많은 것을 얻고 이기며 또 애초에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다. 그렇지만 나에게도 하나 가진 것이 있다면 삶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믿고 싶다. 그 마음의 무게를 재보거나 숫자로 나타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나는 오랫동안 그런 마음을 키워왔고 놓지 않았고 그래서 삶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한평생을 살아냈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회고할 수 있는 사람이기를 바란다. 내 앞에 열린 어느 하루를, 어느 바다를, 어느 산책길을, 어느 비오는 새벽을 참 사랑하는 사람으로 나를 기억하고 싶다. 아마도 내가 가장 두려워했고 여전히 무서워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언젠가 삶을 사랑하지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이다. 나는 그 무엇보다도 삶을 사랑할 수 없는 상황이 내게 도래될까봐 두려워하면서 살아왔고 그것이 내가 살아낸 삶의 모든 궤적을 그려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아마도 어느 낯선 미래에 이르기까지 나는 이 삶을 사랑하고자 했으며 또 많은 세월을 살아낼 것이다. 그래서 어느 날 결국에는 삶을 사랑하고자 애썼던 그 마음이 역시 옳은 것이었다고, 나는 그렇게 내게 가장 어울릴 법한 삶을 역시 살아내고야 말았다고, 그렇게 고요히 고개를 끄덕일 날이 올 것을 기다린다. 내가 사랑한 모든 애들은 그 어느 하루도 차마 다른 것과 혹은 다른 누구의 하루와 바꿀 수조차 없는 것이었다고, 그렇게 내가 얼마나 이 삶을 사랑했는지를 기억하며 저물어 가기를 바라게 된다. 웃음의 저장고를 채우며 살아가기. 아이를 보고 있으면 내가 잃은 무수한 웃음들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된다. 아빠의 볼펜을 빼앗고 즐거워 웃는 순간, 지나가는 사람의 인사에 기뻐하는 순간, 멀리서 본 엄마를 향해 달려가며 깔깔거리는 순간, 아이에게는 그렇게 하루에도 셀 수 없는 웃음의 순간들이 있다. 그에 비하면 나이가 들수록 진심으로 웃을 수 있는 순간은 무척 줄어들었던 것 같다. 기껏해야 예능인이 자아내는 억지 웃음, TV의 효과음을 따라 웃는 순간,
술에 취해 허세를 떨며 껄껄대는 시간 같은 게 하루에 있는 웃음의 전부일 때도 있었다. 그렇게 많이 웃었던 순간들 혹은 나날들은 모두 어디로 가는 걸까? 결국 현재에서 즐겁지 못하고 웃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다면 과거의 웃음들은 모두 무용지물로 흩어지고 사라지는 걸까? 아니면 매 시절의 웃음들이 일종의 토양이 되고 씨앗이 되어 지금도 나를 웃을 수 있게 해주는 건 아닐까? 만약 그렇다면 내 삶은, 나의 웃음들은 늘 내가 과거에 웃었던 나날들에 비치고 있는 셈이다. 웃음으로부터 웃음이 오고 그렇게 내 삶을 지탱해 주었던 무수한 웃음들에 기대어 살아가고 있는 셈이다. 어쩌면 삶이란 그렇게 웃음들에 빚져 있고 웃음을 나누면서 또 웃음을 전해주며 살아가는 일일지도 모른다. 삶이 메마르다는 것은 더 이상 공급받을 웃음도 웃음을 전해주는 일도 삶에서 사라졌음을 의미할 것이다. 요즘 나는 매일같이 웃음을 공급받고 있다. 그리고 이 작은 세계 안에서 웃음을 나누고 있다. 이 나날들이 또 새로운 기억의 우물이 되어 앞으로의 삶에 웃음을 공급해줄 저수지가 되는 것일지도 모른다. 웃고 있는 시절들의 사진, 마음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웃음의 순간들, 나에게 웃음을 줄 존재들의 역사에 기대어 살아가는지도 모른다. 아내와의 연애가 좋았던 건 아마도 매일 웃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다. 사소한 농담들, 웃기는 순간들, 까불어대고 깔깔댈 수 있는 시간들이 좋아서 우리는 계속 만났고 삶도 함께하게 되었을 것이다. 요즘 우리는 거의 아이를 중심으로 웃는다. 아이 이야기를 하고 아이 흉내를 내고 아이를 보며 웃는다. 그러다 보니 서로가 서로의 웃음이 될 수 있는 시간은 상대적으로 줄어든 느낌도 있다. 어쩌면 일종의 웃음 총량의 법칙 때문일지도 모른다. 하루에 마셔야 할 물의 양이 있는 것처럼 웃음의 양도 있는데 그게 다 채워지다 보니 서로로부터 웃음을 얻는 일은 조금 적어지는 것일까 생각하곤 한다. 그렇다고 아이에게서 웃음을 얻는 일이 나쁜 것일 리는 없다. 그렇다면 역시 가장 좋은 것은 셋이서 웃는 일이다. 적어도 하루에 2~3시간쯤은 셋이서 깔깔댈 것. 이것이 달성되지 못하면 그 하루는 어딘지 욕구불만 같은 것이 남기도 한다. 반면 셋이서 행복하게 깔깔대고 나면 그 하루는 정말이지 가득 차버린다. 아마도 우리는 웃음에 충전해야만 하는 그런 시절을 살고 있을 것이다. 사람은 웃음을 나누며 정이 들고 좋아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며 함께하는 시간의 가치를 알게 되고 삶을 쌓아 가치 있는 무엇으로 만들어가는 듯하다. 그렇기에 웃음은 엄청난 돈을 쓸어담기도 한다. 근래 화제가 되고 있는 유튜브뿐만 아니라 예능 TV, 온갖 감정노동 등도
대부분 웃음을 주고 돈을 얻어낸다. 아이가 웃음의 저장고를 많이 채우며 자라면 좋겠다. 나도 아이로부터 많은 웃음을 얻고, 나를 둘러싼 사람에게 많은 웃음을 주고, 그렇게 어떤 잔잔한 웃음, 기쁨, 미소 속에서 남은 생도 잘 살아가고 싶다. 인생의 흔한 착각. 인생에 대한 매우 흔한 착각 중 하나에는 내가 지금 지니고 있는 감각들이 미래에도 그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것 같다. 내가 지금 느끼는 것을 나중에도 느낄 거라 믿고,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나중에도 할 수 있을 거라 믿는 것. 혹은 지금 내가 가진 욕망이나 열망이 미래에도 그대로 있을 거라 믿거나, 지금 나에게 익숙하거나 능숙한 것이 미래에도 그럴 거라 믿는 것. 그런 믿음은 너무도 당연하게 주어져서 그렇지 않을 거라고 믿는 게 사실 쉽지 않다. 나는 만약 내가 과거에 했던 일들을 지금 다시 하라고 하면 그중 상당수는 하지 못할 거라 느낀다. 과거에 썼던 책들이나 소설들을 그 정도 열정과 의지로 뚝딱 한껏 만들어낼 자신이 그때만큼 없다. 상황이 여러모로 변한 게 한몫하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마음의 흐름이나 내면의 조건 같은 것도 많이 달라져 버려서 그 시절의 힘은 가지고 있지 못한다. 대신 조금 다른 힘이나 다른 능숙함을 가지게 돼서 그때와는 다른 무언가를 할 수 있을 뿐이다. 그 시절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시절만 할 것으로 끝났다. 여전히 사랑을 하고 있다고 한들 그 시절과 같은 그 시절의 방식으로 사랑할 수는 없다. 그 시절 할 수 있었던 사랑은 그 시절로 끝이 난 것이고, 내게는 그 이후 차곡차곡 쌓여온 더 많은 경험, 내면, 무의식, 기억, 현실의 조건 같은 것들이 얽혀서 이제는 다른 방식의 사랑밖에 할 수 없다. 그 시절처럼 달 밝은 날, 눈 내리는 새벽에 뛰쳐나간다 한들 그 시절의 마음으로 그 밤을 사랑할 수는 없다. 그 시절 사랑했던 음악을 들어도 그 시절만큼 그 음악을 사랑할 수는 없다. 대신 그와 다른 것들을 조금 다르게 사랑할 수 있을 뿐이다. 그래서 사실 지금 무언가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그 시효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도 된다. 그러므로 지금 할 수 있는 걸 가능한 필사적으로 하라는 신호가 되기도 할 것이다. 어차피 또 이 시절이 지나고 나면 많은 것들은 할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린다. 느낄 수 없고 누릴 수 없고 해낼 수 없는 그저 과거의 일이 된다. 그러므로 할 수 있을 때 한다는 것은 아마 최선의 삶을 살아내는 방법 중 하나일 것이다. 그런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거나 없는지 알려면 어느 정도의 과감함이랄 것도 필요한 듯하다. 애초에 할 수 있었던 것을 해보지조차도 않아서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도 못한 채
지나가 버리는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이다. 대개는 해보면 알게 된다. 내가 이걸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할 만한 의지가 이어지는지 아닌지, 그만한 열의가 마음 안에서 솟아나게 계속되는지 아닌지 말이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알게 된다면 역시 이 시절은 그 할 수 있는 것에게 내어주는 게 좋을 것이다. 자신을 뽐내고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해내고 멀리 떠나는 일과 고독 속에 음악을 사랑하고 고요히 앉아 고양이를 쓰다듬으며 책을 읽고 강아지와 산책하고 돌아와 영화 보는 밤을 좋아하고 친구들과 모여 술 마시며 밤새 떠드는 날들을 평생 사랑할 수 있을 것도 같지만 아마 그렇지 않을 것이다. 삶의 많은 것들이 그렇게 어느 시절의 일로 잠시 왔다가 떠나간다. 그러니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을 사랑해야 한다. 그렇게 그저 어느 시절들을 건너가며 이 삶의 시간이랄 것도 완수하게 되는 것이다. 하루 중 내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 아이가 지금보다 어릴 적 내가 하루 중 좋아하는 시간들이 있었다. 하나는 아내와 아이가 잠이 들면 방에 들어가 수건을 적셔서 널고 에센셜 오일 몇 방울을 뿌려두고 조명을 어둡게 바꾸는 일이었다. 아내와 아이가 잠든 밤에 내가 그들을 위해 무언가 매일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사실이 내게 위안을 주었다. 아내는 수건을 적셔 가습하는 일을 꽤나 번거롭게 생각하기도 하고 에센셜 오일 같은 것까지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나만이 할 수 있는 나의 역할처럼 느껴져서 좋았다. 그리고는 대개 새벽 2~3시까지 나의 일에 몰두했다. 또 좋아하는 시간은 아이를 하원시키는 시간이었다. 아이랑 같이 단풍이 물들고 낙엽이 잔뜩 떨어진 거리를 거니는 것이 참 좋았다. 예전부터 나는 아이를 하원시키는 시간을 좋아했다. 둘이서 놀이터에 달려가고 슈퍼에서 초코우유를 하나 사던 일이 비슷한 결로 이어졌다. 종종 아이가 좋아하는 마카롱을 하나 사주기도 했다. 작은 손으로 자기 손만한 마카롱을 두 손으로 들고 베어 먹는 아이를 보고 있으면 어쩐지 마음이 안정되었다. 길고양이에게 내어준 참치캔을 얌전히 먹고 있는 걸 바라보는 느낌과 비슷하기도 했고 말이다. 그 2가지 시간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시간이었다. 물론 가끔은 커피를 한 잔 내려서 음악을 한 곡씩 듣는 것도 좋았다. 하지만 그 이상의 쾌락이나 대단할 자긍이랄 것은 없었다. 매일 밤 기다리던 몇 편의 웹툰을 보는 것과 하루에 한 편쯤 글을 쓰던 시간은 좋다는 것과는 조금 달랐다. 그 시간은 그저 이 일상을 견디기 위해 필요한 의식 같은 것에 가깝고 내가 진심으로 좋아했던 시간은 저 2가지의 시간이었던 것 같다. 마음이 살고 싶은 만큼 부드러워졌다. 아슬아슬하게 삶을 사랑하고 믿고 견딜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게 했다.
날이 추워지면 차가운 기운을 잔뜩 머금고서 나의 고요한 공간에 찾아왔던 연애 시절의 아내가 생각난다.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 조심스레 안정된 분위기를 갖추고 있던, 잘 흐트러지지 않도록 내 나름대로의 질서를 유지하던 공간에 아내는 종종 침입하곤 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그 공간이 바스스 흐트러지는 것 같다고 느끼곤 했다. 당시 여자친구였던 아내는 종종 나의 안에 침입하는 바깥이라는 것이었는데, 어느덧 우리는 함께 안을 이루게 되었다. 이곳은 더 이상 나만의 공간이 아니라 우리의 공간이 되었다. 바깥은 단순히 나의 바깥이라기보다는 우리의 바깥이 되었고, 찬바람은 그렇게 저 바깥에 분다. 당시 나는 몇 개월 정도 홀로 살고 있었고, 아내와 아이를 만나는 일은 가끔 있었다. 잠깐의 만남이 지나고 다시 혼자만의 생활로 돌아가는 것은 저 바깥으로 나서는 일처럼 느껴졌다. 연애 때도 해보지 못했던 롱디를 했던 셈이다. 홀로 오래 있다 보면 나의 존재 가치랄 것을 점점 잃어버려서 간혹 조금 미쳐버릴 것 같은 기분을 느낄 때가 있다. 내가 아무런 존재도 아닌 듯이 느껴지고 껍데기만 남은 유령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었다. 그런 껍데기가 되어버린 느낌이 외로움이라는 걸 이제서야 조금 알게 된 것 같다. 나에게는 내가 있어야 할 우리의 안이 생겼으니 내가 홀로 애써 유지해내는 나만의 안은 사라졌다. 내가 같이 있어지는 건 우리를 가꾸어 나갈 때가 되었다. 아무튼 그 시절처럼 겨울이 오면 따뜻한 봄과 여름에 태어난 아내와 아이는 추운 계절에 태어난 나와 달리 어떤 온기를 가지고 있고, 어쩐지 나는 그런 온기가 필요한 사람 같다고 느껴지기도 한다. 삶이 지나간다. 무엇 하나 온전히 갖춘 것 없이. 그런데도 어느 오늘이 문득 생겨난 담장 사이 잡초처럼 그렇게 생겨나 흘러간다. 내가 좋아한 시간들만이 내 안에 고스란히 남은 채로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다. 현재와 과거의 겹침. 아이랑 함께 바닷가에서 바위를 돌추며 개를 찾을 때면 아버지가 생각난다. 어릴 적 방학이면 넷이서 떠나고 했던 가족여행에서 아버지와 나는 늘 무언가를 잡았다. 다시 놓아줄 때가 대부분이었지만 계곡에서는 송사리를 잡고 바닷가에서는 개를 잡았다. 동네에서는 방앗개비나 잠자리를 잡기도 했는데 우리 집 베란다는 그런 곤충들을 온통 풀어놓고 키우는 거대한 곤충 채집장 같은 곳이었다. 화분의 나무에서는 매미가 울었고 작은 화분들 사이에는 메뚜기가 숨어 있었다. 내가 곤충 채집을 나설 때 아버지는 함께 나오셔서 내가 못 잡는 매미나 나비를 잡아주시곤 했다. 아이와 수영을 할 때는 아버지랑 같이 수영하던 기억이 난다.
바닷가와 수영을 좋아하던 아버지는 바닷가를 가면 늘 나와 동생에게 개구리 헤엄을 가르쳤다. 아버지와 어딘가로 떠났던 기억에는 그렇게 대부분 물이 있다. 매년 계곡이나 바다를 갔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나도 아이와 계속 물을 찾게 된다. 물이 있는 곳에 가야 여행을 한다는 느낌이 들고 제대로 추억을 찾는다는 느낌이 든다. 물속에 들어가야만 아이와 제대로 놀아주었다는 느낌이 들고 물을 경험해야만 아이에게 무언가를 새로이 알려주었다는 느낌이 든다. 음악을 튼 채로 자동차를 몰고 여행을 떠나면 어머니가 생각난다. 멀미가 심했던 나는 그나마 앞좌석에 타면 속이 괜찮았기 때문에 운전석 옆자리는 언제나 내 차지였다. 나는 늘 어머니가 운전하는 차의 조수석에 앉아서 어머니가 좋아하는 노래를 들었고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었고 어머니의 마음이 건네 들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좋아하는 과자를 같이 앉아 먹었다. 여행을 떠날 때면 차 안에서 무언가를 먹는 게 좋았다. 나는 차에 실려가며 무언가를 먹고 여동생과 장난치고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일이 좋아서 가족여행을 떠나는 것을 좋아했다. 그래서 차를 몰고 갈 때면 어머니가 생각난다. 어머니의 자리에 내가 앉아서 차를 몰고 있고 내게는 새로운 가족이 생겨 새로운 과자를 나누어 먹고 새로운 사람이 생겨 새로운 이야기를 나눌 때면 어머니가 생각난다. 여행지에서 어머니는 우리와 같이 놀기보다는 늘 어딘가에 앉아서 쉬고 있었기 때문에 물놀이를 할 때는 아버지가 생각나고 차를 탈 때면 어머니가 생각난다. 그렇게 여행을 다녀오면 현재와 과거를 다소 겹치듯이 여행한 느낌이 든다. 현재에 충실해서 그만큼 깔깔대고 웃고 즐기고 쉬고 내 앞에 있는 것들에만 집중한 시간을 보냈는데도 어느 정도 과거를 거닌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나도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던 사이사이 시간들에 과거가 침투했다는 것을 지나고 나서야 안다. 그렇구나. 내가 지나간 시간들을 다시 살고 있구나. 그리고 또 나의 그 과거처럼 이 시간들도 과거가 되겠구나 생각한다. 다시 돌아갈 수 없지만 그래도 내 삶이 끝날 때까지는 내 안에 남아있을 그런 과거들이 되겠구나 생각한다. 이 순간의 다정함이 전부. 타인의 삶은 지나치게 행복해 보이거나 지나치게 불행해 보였다. 이를테면 별다른 설렘도 없이 중형차를 몰고 다니며 시장을 보고 있는 어느 부부의 삶이란 무미건조하기 짝이 없어서 그들은 겨우 불행을 감내하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했다. 반대로 어느 외국의 아름다운 풍경을 배경으로 활짝 웃으며 찍은 사진 속에 어느 젊은 주인공들은 지나치게 아름답고 행복해 보였다. 나는 그러한 불행한 이미지는 필사적으로 피하고 행복한 이미지를 절실하게 지향해야 한다고 청춘 내내 믿곤 했다.
그런 이미지들은 굉장히 다방면으로 세밀하게 내 안에 만들어져 있었는데 동시에 아주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오로지 그 이미지가 주는 막연한 분위기나 느낌 같은 것에 따라 선별되었다고 할 법이다. 말하자면 나는 내가 선호하지 않는 이미지 쪽으로 가게 되면 일종의 자살이나 죽음이 있으리라 여겼고 어떻게 해서든 내게 와닿는 이미지 혹은 내 마음에 적중하는 이미지 쪽으로 가야 한다고 믿었다. 결코 가고 싶지 않았던 이미지에는 어떤 게 있을까? 일반적인 중년 부부, 어떤 아저씨의 삶, 행복이라고는 술과 담배와 TV밖에 없는 삶, 창고 같은 환경에서 살아가는 삶 같은 것이 있었을 것이다. 반면 가고 싶었던 이미지는 유럽의 어느 카페의 일상처럼 드나드는 삶, 바다를 곁에 끼고 머물면서 글을 쓰는 삶, 좋아하는 사람들과 우리만의 아지트에 모여 세상을 이야기하는 삶 같은 것이 있었을 테다. 그런 이미지들은 온갖 방식으로 내게 쏟아져 들어왔다. 가령 어느 생활 다큐멘터리 따위를 보면서 저런 이미지의 삶을 갖고 싶지는 않다. 반면 어느 영화나 소설을 보며 저런 이미지의 삶을 갖고 싶다. 그런 식으로 내 나름대로의 삶에 대한 지향이 형성되었던 것 같다. 그런데 그런 이미지에 층이랄 것은 묘하게도 나의 실제 삶의 이미지와는 늘 불일치하는 그 무엇일 수밖에 없었다. 내 삶은 좋을 때나 아닐 때나 행복할 때나 불행할 때나 그런 외부 혹은 타자 이미지와는 별개의 경험으로 존재하기는 그 무엇에 가까웠다. 일주일 만에 아내와 둘이서 외출을 했는데 바다를 보고 바다를 걷고 바닷가에 어느 카페에 들려 오랜만에 아메리카노 한 잔과 초콜릿 케이크를 누렸다. 그런데 그 속에 행복이랄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단순해서 사실 내가 꿈꾸던 그 거창한 이미지와는 참으로 다른 것이다. 이를테면 사람들이 무언가를 부지런히 잡고 있는 바닷가의 바위더미로 들어가 무슨 생물이 있나 구경하고 소라게를 하나 집어 올렸다가 개를 잔뜩 잡은 아주머니와 인사를 나누고 그렇게 아내와 둘이서 손을 잡고 바위 사이를 걸어다니며 구경하다가 어느 가게 마당의 개한테 놀라 자지러지고 아무 카페에나 들러 시원한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누리는 기쁨 같은 것은 내가 쫓아가야 한다고 믿었던 그런 이미지와는 꽤나 무관한 곳에서 일어나는 행복이었던 것이다. 둘이 나설 때면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다가 음악을 들으며 둘이서 걷다 보면 금방 세상에 둘만 있는 듯한 기분이 든다. 그리고 아이한테서는 그 순간 아예 벗어나버린 듯한 미안함이 든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불과 한 해 전과 그다지 달라진 것이 없고 둘이 있으면 그저 연인 같으며 아직도 둘만의 세계관을 알고 있어서 아이를 두고 나왔을 때의 그 현실감을 금방 생생하게 느끼는 것 같다. 그것은 내가 막연히 좇고 있다고 믿었던 그런 청춘의 이미지와는 다른 그것 자체로의 온전함으로 소소함으로 다정함으로
그런 세계감과 함께 누려진다. 그러니까 사실 외부에서 보여지는 이미지라든지 대상화되는 방식으로의 이미지 같은 삶이란 실제 삶과는 거의 무관한 게 아닌가 싶다. 설령 여기저기 흠집이 난 볼품없는 중고차를 타고 있더라도 그 속에는 우리가 사랑하는 음악이 흐르고 창밖으로는 유난히 예쁜 달이 떠 있고 우리 사이 서로의 다정함이 흐른다면 역시 아무래도 상관이 없는 것이다. 또한 굳이 값비싸고 근사한 소비 생활에 속해 있지 않더라도 아무렇게나 걸은 조촐한 바닷가의 끝에서 프랜차이즈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만 마시더라도 그것으로 행복은 완성된다. 살아갈수록 그런 것을 배운다. 하루하루를 그것 자체로 인정하는 것. 이곳이 아닌 먼 곳의 무언가에 매달리지 않는 것. 이 순간의 다정함이 전부라는 것. 그 속에 안착해야만 한다는 것을 말이다.